그 상법 개정이 되면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금융시장 조치가 그렇게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계속 시장이 올라서 3,500이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간 서준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월간 서준식 2편에서 다룰 내용은 한국 주식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한국 시장이 상승률 최고였어요.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계속 갔으면 좋겠죠. 근데 좀 빠른 것 같긴 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쉬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꼴찌예요.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주요국 증시에서 상승률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한국 시장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미국 주식 보유량이 200조 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갔고 뭐 사상 최고치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과연 한국 주식 시장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증시각도TV에서 맨날 상법 개정되면 엄청 간다면서 그렇게 막 상법 개정 노래를 부르더니 이게 뭐냐? 결국 이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다. 간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생각대로 가고 있고 생각대로 기재부에 저항이 들어왔었고 그런 저항 덕분에 조정을 맡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올해 봄에 뭐 한 3,500이 저점이 될 것이다. 그 상법 개정이 되면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금융 시장 조치가 그렇게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계속 시장이 올라서 3,500이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3,500이 저점이 되는 시기를 결코 저희가 바로 올해 안에 될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왔었고 좀 생각보다 좀 긴 조정장은 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식으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재부 안이 엉망으로 나왔죠. 아주 교묘하게 나왔죠. 교묘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처음에 딱 보면서 옛날에 정부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야 너희들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안을 좀 만들어 하니까 수많은 안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개정을 몇 번 하니 뭐 부동산 대책이 몇 번 나왔니 했는데 그때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이래가지고는 부동산 안 잡혀 하는데 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의공들은 그래 이렇게 하면 부동산 잡혀? 이렇게 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니까 실제로는 부동산이 하나도 안 잡히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그번에도 좀 데자뷰처럼 느껴졌어요. 배당소 분리과세를 예를 들어 기존의 한국의 배당 성향이 큰 회사 빼면 20%도 채 안 돼요. 근데 배당성을 40% 올려라. 그러면 배당 소득세 10% 깎아줄게.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완전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안을 기재부가 낸 거죠. 자기 배당 2배를 늘려주는데 10% 깎아주는 거에 호응해서 배당을 더 늘려주겠느냐. 이중관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내가 법인세도 내가 25% 내는데 말이야. 여기 배당 소득세도 49.5%인데 거기 38.5% 하는데 2배 이상 배당을 줘 38.5%야. 안 하고 말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브레이크 이븐 되는 그 세율이 있긴 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양도소득세하고 맞춰야 된다. 양도소득세가 대주주가 나는 요거를 돈을 모아놨다가 이렇게 모아서 그 요거를 팔아서 나는 요거 이익을 가져갈래. 배당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27.5%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배당도 그 정도 이하로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 이거 배당해서 세금 이만큼 나오는데 왜 나는 이걸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매각해서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거보다 확 낮춰가지고 사실은 그 법인세 수준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법인세는 2억까지가 10% 정도, 10% 내외 그리고 2억 초과 하는 경우는 뭐 한 20% 내외 그 정도 되잖아요. 뭐 그 정도로 맞춰주는 게 왜냐하면 이런 배당 소득세는 그 배당하는 대주주 입장도 있고 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법인의 소득과 투자하는 개인의 소득 뭐 이런 것까지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주장하는 거는 뭐 그 정도 법인세 세율에 맞추는 게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 법인을 하나 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네. 그 정도 세율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요? 팽팽하죠. 기재부 안과 지금 국회안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기재부 안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재부 안은 자기들만 좋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통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자기들도 좋지만은 부동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자기들만 좋지 어떤 예를 들어서 대주주도 좋아요. 대주주도 기재부 안을 싫어할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안을 좋아할 거고 소액주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온 국민이 좋아지는 안인데 이거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분리과세를 일정 수준 이상 많이 낮추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좋은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귀에 꽉 박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일반인들이 회사를 차려서 한다는 건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그 회사 주인이 되면 내가 법인 야 나는 그래도 내 100주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사장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니 그 법인세 딱 내는 만큼 배당 소득세 딱 내면 그렇죠. 내 투자는 이건 난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적절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전진이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2차 상법 개정안이 됐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니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이번에 3차 아직 통과 안 됐지만 아직 그 법안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3차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면서 자사주 의무 소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그동안에 봤던 상법 개정의 일반적인 그 법적 변화의 흐름보다도 훨씬 더 수급에 강력한 영향, 마치 배당소득 분리과세처럼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데 그런 주식들 많이 올랐을걸요.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그 대부분의 그 목적이 당연히 소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들 그 상법에서 주주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거는 당연히 소각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문화가 잡혀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굳이 이런 법률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그냥 그 이사는 주주의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요거 가지고는 그 소액주주들을 위하는 주주 전체를 위하는 그 문화가 정착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 상법을 벌써 2번 개정하고 무슨 또 3번 개정하고 이게 참 추리하긴 해요. 한국에 아니 얼마나 말을 자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얼마나 주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내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제 대주주의가 이해가 좀 가나요? 아니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사실은 혼을 담잖아요. 영혼을 다 쓸어 넣거든요. 쓸어 넣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해서 사실 상장을 했을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혼을 쓸어 넣어서 내 자식보다 더 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라는 게 내 자식보다 더 귀해. 거기까지는 인정. 충분히 인정. 근데 의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애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주들이라는 거. 주주들은 그거를 도와줬죠. 그래서 그 주주들이 없었으면 아예 애초에 이걸 시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죠. 자기 돈만은 못하니까. 아무리 그 창업을 했다고 해서 창업을 했다가 자기 돈으로 창업해가지고 상장해가지고 남의 주주를 받았다고 해도 인정을 받은 거잖아. 상장회사에서 상장이 되면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당신 노고를 인정합니다. 하고 대가를 주는 건데 그걸 받았으면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국 대주주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너무 애착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애착이다.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거다. 뭐 이런 느낌? 그거는 나는 그게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약간 그 빗나간 애착 그런 거 많잖아요. 저 북에 보면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딸이 하나 나오대. 그 피가 우리 나라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네. 자기 자식을 위하는 그릇된 애착은 조금 우리는 이제 문화로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하는 네. 생각이 있고요. 네네. 뭐 그것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3차 개정안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네.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일단 상법 개정은 이 문화가 그러면 문화가 어떤 문화냐? 회사에 우리 정치에 당연히 정부가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당연하잖아요. 야당 없는 정치 상상해 보셨어요? 독재죠. 독재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업에 보면 야당이 없어요. 그 경영진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기업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독재죠. 기업이 우리는 독재 기업에서 지금 이런 문화가 있는데 당연히 기업에 야당이 존재하고 경영진이 잘 못했을 때는 그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야당이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때까지 그런 문화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상법이나 이런 다른 그 법규 규정들이 개정될 것이다.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버넌스 문제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잘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를 중심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종합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국회하고 기재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충돌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의 뜻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계속 더 엎치락 딥치락 그 티격태격하면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어차피 이번 올해 결산으로 받는 배당부터는 아닐지라도 그 다음 배당부터는 저는 현격하게 낮아진 분리과세 소득으로 배당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그냥 뭐 제 내피셜이지만은 내년 배당 시즌이 뭐 한 3, 4월 뭐 이때쯤 요즘은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분기 배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리고 그 결산 배당도 연 결산도 배당 기준일을 뭐 3월이나 그런데 미리 정해주면 이사회 회의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내인가 그렇게 배당을 지급하는. 그래서 아마 3, 4월에 배당이 많이 결정되고 지급되는데 이미 기재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돈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드냐 하면 고액 소득자들. 고액 소득자들은 이번에 기재부안이 25% 플러스 알파니까 27.5%뭐 요 정도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 연봉이 너무 높아. 연봉이 하나 뭐 삼성의 임원이야. 그래서 한 3억 정도 돼. 제가 그 배당주 좀 사보시죠 그러면 배당주 그 50%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 배당 안 주는 걸로 뭐 할 거 없어?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배당주 쪽으로 많이 들어올 그러겠죠. 그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 시즌이 되면 자금이 이렇게 좀 들어올 그런 여지가 크다. 그 돈들은 새로 유입되는 돈들이다. 그런 거에서 배당 시즌쯤 되면 한 3,500 정도를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지금 계속 행보장세를 좀 이어가다가 그때쯤이면 그저 3,500선을 돌파하거나 시도하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내피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은 정치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화되어 있는데 정치는 지금 뭐 1류, 2류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국민이 원하면. 이 경제는 독재였구나. 뭐 스타트업 이제 하는 입장에서 감히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데 해보니까 사장이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어. 그렇죠.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은 방향성을 제시하긴 할 수 있겠지만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서 훌륭한 인재들이 일하게 그들이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때 기업 전체 시너지는 최고로 빵 터지는 거라서 사실은 독재를 하면 발전하는 회사도 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길을 못 피니까. 그럼 결국 만약에 이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의 독재적인 문화들이 조금 바뀌면 한국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마무시하죠.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때까지는 손발 묶어놓고 그렇게 뛰고 있었다. 네. 그거를 풀어주면 엄청 네. 잘 뛸 거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 네.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획일화된 그런 쪽으로 발전이나 가능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본주의가 그 공산주의의 그 경제 체제를 이기는 그런 때는 그때부터는 어떤 자율성이나 네. 창의성 이런 것들이 훨씬 부각이 되는 그런 그 단계에 들어서서는 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기업들도 더 추가적으로 그런 자율성, 창의성이 더 필요한 그런 기업, 그런 산업, 그런 돈벌이를 하려면 기업 자체가 이제는 좀 더 유연해지고 그리고 더 민주화되고 더 자율성이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바뀌어야 되고 그런 의사결정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다 짊어지고 네. 다 의사결정하는 그런 걸로는 옛날에는 초기 단계에는 그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은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 문화는 이제는 사라져야지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3차까지도 되고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하는 룰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주식시장이 되면 외국인들이 추가 입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당연히 지금 3법 개정이 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다른 조치가 나오면 이제 곧 선진국 지수에 너희들 들어올래? 이 얘기가 뭐 나올 거고 뭐 그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미 왜냐하면 그동안의 행동주의 펀드들이나 이런 외국계 투자자들이 요청했던 게 지금 개정된 상법 개정을 요구했던 게 외국인들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매트릭스 투자자문에서 지금 뭐 초기라 얘기하기는 좀 웃기긴 하지만 자리를 잡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행동주의 투자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야죠. 생각보다 다른 지금 금융업자들 치고 행동주의 펀드 같은 걸 가지고 마케팅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리 잡으면은 여러분 일반인들 행동주의 펀드 한번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공모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 시간이 걸려서 언제 가능할지 모르긴 하겠는데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서 행동주의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즉 성공을 하면 이것도 천지개벽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본시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많이 흥행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 그랬었고 그런 건 뭐 행동주의가 무조건 막 대주주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좀 성행하고 분명히 그런 금융 상품이 나올 거예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만들어져서 자금을 모집할 거고 뭐 그럴 거니까 그런 데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지면서 꼭 그 펀드에 드시는 뭐 안 드셔도 되지만은 안 드셔도 그런 쪽에 기업들을 미리 좀 앞서서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투자 자문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공모 펀드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공모 펀드 만드시는 자산운용사, 큰 자산운용사 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행동주의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익 교수님과 함께 행동주의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해서 같이 성공보수로 나누면 될 것 같으니까 연락을 꼭 주십시오. 사실 최근에 많이 실망하셨어요. 미국 시장은 끝없이 오르는데 한국 시장 뭐 또 도로하면 타멸 아니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은행주라 뭐 이런 상방이 좋았던 주식 갖고 있다가 또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그런 쪽으로 확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조방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죠. 좋긴 한데 전망은 되게 좋은데 이런 지금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저는 제가 아까 워렌 버핏 바이블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미 핫한 주식, 지금 이미 유명한 주식, 이미 막 앞으로 막 엄청 갈 거야 이런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사실은 잃지 않는 투자의 기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2차 전지 네, 뭐 그런 것도 22년도. 있었고 또 네. 언제는 또 바이오가 확대됐고 언제는 또 뭐가 굉장히 그때 보면 그 테마를 타고 앞으로 돈 잘 벌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주식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그런 주식을 쳐다봤을 때는 벌써 거의 고점에 근접했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약간 밑에 네. 그런 수준에서 저는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네. 지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0,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어. 네. 그러면 굉장히 핫해지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 10만 원짜리가 조금 조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한 8만 원까지 갔어. 20% 조정받아. 얼마든지 주식 시장에는 이런 일들이 차고 넘쳐요. 그렇죠. 그러면 10,000원에서 8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800%예요. 그렇죠. 8배가 된 네. 엄청난 좋은 주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을 번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없다. 큰 돈을 번 2배 이상 돈 번 개인 투자 잘 없고요. 네. 오히려 숫자로 따졌을 때는 손해 본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너무 빠른 속도로 막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뭐 이런 거에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더 돈을 딸 수도 있어요. 더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길 수 있는 확률만큼 또 잃을 수 있는 확률이 꽤 큰 주식이다. 네. 그래서 남들이 오히려 잘 안 쳐다보고 그래서 가치보다 가격이 안 쳐다보기 때문에 싸죠. 네. 싸서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리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더 이상 남들이 더 이상 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잃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찾아온 9월의 월간 서준식 우리 서준 교수님의 보배로운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내용들 필요하시면 2번, 3번 보시면서 자기 거로 삼으시는 분은 장담하건대 3년, 5년, 10년 뒤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덕분에 노후가 밝아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월간 서준식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선지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